안녕하세요. 연세 류마내과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대식 이지은입니다. 류마티스 인자가 높을수록 예후가 나쁜가요? 입니다. 병의 경과가 류마티스 인자가 높으면 좀 더 나쁠 수 있을까요? 네, 이제 류마티스 인자가 검진에서 높아서 오신 분들도 많고, 또 이제 손이라든지 관절이 계속 붓고 아파서 오셔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근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 이제 류마티스 인자가 높으면 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냐? 그런 건 아니에요. 검진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높다고 해서 놀래서 이제 류마티스 내과 오셨는데 막상 검사해 보니까 병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, 또 인자가 없어도 병이 생기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.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드린 적 있죠? 네, 류마티스 인자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,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한 70%에서 80% 정도는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에요.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 류마티스 인자라든지 항 CCP 항체, 이런 자가 항체 수치가 높으면은 혈청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인자가 없으면은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인자가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죠. 근데 이렇게 인자가 높으면은 높을수록 예후가 안 좋은가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자 자체가 몇백 대 이상으로 높으면은 관절 합병증이라든지 관절 손상이 좀 더 잘 생기는 거는 맞습니다. 똑같이 치료를 안 했을 때를 비교하면은 인자가 낮은 분들보다는 인자가 높은 분들이 좀 더 관절 변형도 또 빨리 오고, 그 다음에 관절 파괴도 좀 더 빨리 진행되는 것들이 맞아요. 근데 만일 치료를 잘했으면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게 인자 자체가 별로 높지 않아도 늦게 발견된 분이랑, 그 다음에 인자가 많이 높아도 조기에 발견된 분을 비교하면 무조건 빨리 치료한 분들이 인자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조기에 약물 조절하면은 진행이 안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안 했을 때 나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말씀드리는 거지, 인자 자체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병이 많이 나쁜가 보다 낙담할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.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예후는 굉장히 좋습니다. 근데 치료를 안 했을 때 그렇게 이제 관절 변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올라가는 거고,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관절 증상 외에도 또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다른 장기 쪽으로 침범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.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증상이 제일 흔한 건데, 이 외에 관절 외 증상도 다양한 것들이 또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혈관염도 생길 수 있고, 그렇죠. 신경계 증상도 생길 수 있고,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실 수 있겠죠? 네, 그렇죠. 말씀해주신 혈관염증이라든지 신경계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인자가 아무리 높으면은 높을수록 이런 관절 외 증상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. 그래서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갑자기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검사해 보니까 실제로 혈관염증이 동반이 됐다,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자가 높으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높은 분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가 류마티스 내과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지 계속 관찰을 해요. 그래서 역시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놓쳐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지,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대부분 예후는 좋거든요. 그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, 아무래도 인자가 높은 분들은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된다,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. 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, 인자가 이제 처음에 검사하면 제가 검사 결과지를 같이 적어서 드리죠.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, 인자가 한 300대 정도로 많이 높아졌다, 그런데 이게 치료하면은 좋아지나요? 빨리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근데 치료하면은 인자가 관계없지 않나요? 그렇죠. 인자가 낮아지는 거랑 그 다음에 치료 예후랑 크게 관련이 없어요. 경험적으로 보면은 인자 실제로 치료를 하고 면역기 인조제를 쓰면은 인자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. 근데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병이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고, 수치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죠? 네,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높은데 왜 이리 높나 이런 걱정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괜찮은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높은 분들이 주기적으로 체크할 필요도,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받으신 분들 필요가 없으세요. 저희가 치료 시기, 검사 시기를 정해드리잖아요. 이 정도에서는 언제 오시겠다? 네, 그렇죠. 주기적으로 제가 체크를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근데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는 이게 인자가 처음에는 안 나왔는데 그 진행이 되면부터 보면은 인자가 실제로 높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건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, 또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을 안 받았는데 인자가 높다,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? 이런 분들이 평생 병이 안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. 무증상 상태에서 그 항체 자체는 높지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, 이런 분들 중에 또 일부는 실제로 이제 면역기 이상이 생기면서 자가면역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
위험도에 따라서 언제쯤 다시 검사를 하는 것들이 좋겠다. 그걸 또 권유를 해드리고 설명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인자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높을수록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빈도가 좀 더 높아질 수는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들이 또 중요하겠습니다. 그럼 왜 항CCP 항체가 또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에 좀 특이적인 항체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 항체가 이제 높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관절 파괴라든지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예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? 네, 역시 항CCP 항체, 저희가 보통 악파 검사라고 하는데 이 CCP 항체도 높으면은 관절 파괴가 좀 더 잘 일어납니다. 근데 또 이제 항CCP 항체는 보통 또 이제 관련된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는 흡연하고 연관성이 있어요. 그래서 담배 많이 태우시면은 이게 조금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역시 항CCP 항체도 많이 높으면은 관절 파괴라든지 뼈 손상이 좀 더 빨리 올 수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높은 분들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고 역시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.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는 사실 담배, 백해 무익하죠. 자가면역 질환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환이 다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혹시 인자 자체가 높은 분들,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꼭 끊는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.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끊으셔야 돼요. 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가요?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